단연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로 꼽으라고 하면 메타버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쵸?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분야 대표 전문가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 모신 분은요, 김상윤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첫 인상이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봤지만 네. 일단 그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으실 그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동의해요? 맞죠, 교수님? 네, 지금 와이프가 듣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상세한 말씀 팬심이니까요. 나중에 방송 팬심.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면은 이제 옛날 이게 좀 이렇게 그 교수님 같이 뭐라 해야 되나? 스테레오타입. 그래서 완전히 여기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네. 근데 원체 이렇게 전무신 것 같고 또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워낙 이제 원체 저희도 지금 팬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주로 저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이야기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마 올해 굉장히 뭐 4차 산업, 비대면 이런 맞아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투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산업 측면에서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이 제조업, 금융산업 이런 쪽에서 이런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우리 사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작용할지를 굉장히 연구를 깊게 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저희가 모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주 포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네, 제가 네, 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한 기술 분야만 깊이 파는 뭐 엔지니어 교수는 아니고요. 네. 이제 기술을 이해하면서 이제 넓게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위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 디지털 기술들, 우리 ABCD라고 하는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삶도 바꿔놓고 있고요. 기업의 비즈니스도 바꿔놓고 있고요. 우리 산업의 먹거리도 바꿔놓고 있죠. 그러면은 이 기술 각각을 연구하는 분들도 필요한데, 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삶이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분들, 거기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들, 이런 영역들이 너무나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를 기술 경영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했던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공부하던 당시에 왠지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이 기술만 한 분야만 파는 것보다는 좀 넓게 우리 사회의 변화나 기업의 전략을 연계하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기술 경영 공부를 했는데, 네.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쭉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융합이네요. 그러니까 융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학부 때는 컴퓨터공학을 네, 컴퓨터공학 하셨었고, 전공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네. 학사 석사 때 공대에 나오신 네, 분들. 공대 그러니까요. 나오시기도 맞아요. 했고, 네네. 저 때는 그게 이제 그 학문명이 뭐였냐면 데이터 마이닝이었어요. 네, 데이터 네.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을 제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데이터 이렇게 캐오는 거죠, 이렇게. 좀 자세히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 그러셨구나. 데이터 마이닝이 조금 있다가 뭐 똑같은 건데 빅데이터로 바뀌더니 빅데이터가 또 AI로 바뀌고 막 그런 게 기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이름도 네.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세상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아주 좋은 영화, 아주 좋은 미술 작품이 있어도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라는 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모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 기술도 기술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잖아요. 그럼 거의 외계어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럴 수 있죠. 이 외계어를 지상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역량이 이제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너무나 빠르게 기술 변화들이 일어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한 달만 바쁘게 지내다가 제가 좀 분야를 못 들여다 보면은 강연이나 혹은 뭐 설명을 드릴 때 이 최신 트렌드를 이해를 못하고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한 달이요? 네, 한 달만 뭐 AI 기술만 보더라도 정말 1초마다 빠르네. 진화하는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AI의 대가분들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적용하려면은 가장 늦게 적용해라. 왜냐하면 내일 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너네가 명확한 뭔가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적용하지 말고 네. 하루라도 더 늦게 적용하면 더 좋은 기술, 더 싼 기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저도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아니, 네. 보통 교수님 되면은 좀 편하게 그죠? 그렇죠. 한번 공부해 놓은 거 써먹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한 달만 공부를 안 해도 그렇게 힘들다니. 쉴새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계속해서 그러네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 변화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가상경제가 온다. 미래먹거리 메타버스 NFT 코인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어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네. 저에게 할당을 해주셔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 중에 가장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에 대한 올해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또 최근 몇 달 사이에 또 이렇게 떠오르는 키워드 NFT, 그렇죠? 혹은 또 우리 지난 몇 년간 이쪽 분야의 또 경제 활동, 투자와 연결된 또 코인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별도의 어떤 주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네. 그 맥락을 잇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가상 경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기술로 인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형성된 그런 흐름들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제가 오늘 처음 출연 인포맥스 라이브 처음 출연하는 거다 보니까 네. 또 라이브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정제된 언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쉽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먼저 또 연결되는 또 이 우리 계층이 있죠. 바로 Z 세대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 MZ 세대 중에서 이 Z 세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약 20대, 20살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를 일컫는 말인데 네. 이 Z 세대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도 가장 높다라는 거죠. 딱 정확하게 계층을 지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가 주로 대부분 메타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30대 이상 분들은 메타버스가 와닿지 않는다. 최근에 무슨 개념인지 내가 공부는 했는데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들이 주로 10대와 20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 이상 분들은 내가 직접 써본 메타버스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재미도 별로 없고 네. 내가 여기서 이득을 취할 것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관심을 안 갖게 되고 그냥 메타버스는 언론 기사나 보고서로 이해를 하시니까 손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은 이 메타버스에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엔터 업계, 게임 업계에 출시된 플랫폼들이 바로 Z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바로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메타버스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제페토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네이버의 계열사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제페토가 지금 10대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는 바로 나의 분신, 아바타가 살아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페토를 실행하시면은 오른쪽에 카메라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얼굴을 인식시켜 가지고 나 꼭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 주죠.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아바타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이용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제페토가 가상 세계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샵도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직접 아바타로 들어가 봤더니 소나타 샵에 가서 제가 이 소나타 문을 열고 시승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게임과 같은 형태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가상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현실 세계의 이 자동차 샵에 가서 내가 시승을 해보는 경험 자체를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도 제공을 하고 있다. 많은 업계, 많은 업체들이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적극적인 홍보 채널이나 혹은 비즈니스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뭐 구찌라든지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입점을 속속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은 이 무한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 세계에 많은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또 가상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여기 제니라고 하는 멤버가 꼭 닮은 아바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블랙핑크 제니의 팬이라면은 이
사인회를 하는 공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아바타가 가시면 돼요. 그럼 제니와 악수도 하고 이렇게 사인도 받고 셀카도 찍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영상으로 보시면은 와, 네, 이렇게 제니입니다. 저도 닮았나요? 팬이거든요. 아 그러시면 네네. 이렇게 셀카 제니 아. 앞에서 현실 세계에서 셀카 찍으실 수 있을까요? 와, 없겠죠. 없겠죠. 네, 네. 어렵겠죠. 그러니까 평생 팬이라고 해도 아. 이렇게 셀카 찍는 경험 쉽지 않은데 네네. 이렇게 아바타로 나의 현실 세계의 부족한 경험을 보완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바로 엔터 업계, 게임 업계에서는 좀 쉽게, 손쉽게 이런 부분들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제페토에서 셀럽을 만나는 경험들 요즘 10대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룹 SM이요. 작년에 에스파라는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혹시 에스파 아시나요?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아, 네. 네. 저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에스파의 발표하는 신곡들을 보면은 가사를 좀 음미해 보시면은 네. 아바타 얘기들이 종종 나와요. 그쵸. 네. 나비스인가요? 나비스가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인 아바타와 현실의 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또 거기 안에 또 저기 뭐죠? 저 블랙맘바는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맘바는 나의 아바타와 나를 끊어놓으려는 나쁜 세력, 악의 무리예요. 네. 네, 그것을 물리치고 나비스의 명을 받들어서 나의 아바타와 나를 연결시킨다. 뭐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아바타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10대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화면 보시는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이 인간 멤버 카리나죠. 왼쪽에는 아바타 멤버 카리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시니어분들, 특히나 40, 50대 이상 분들은 요거를 딱 요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아, 저거 그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할 때 미니미 같은 거구나. 나의 분신, 나를 똑같이 나의 현실 세계에는 나는 난데 네. 이걸 저희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 나를 똑같이 닮은 뭔가 카피 버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바타 카리나라고 하는 멤버는 인간 카리나와 별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 멤버는 인간 멤버들끼리 활동을 하고요. 아바타 멤버는 아바타 멤버들끼리 활동을 합니다. 와.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네. 인간 카리나와 아바타 카리나가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서로 분리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대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 카리나와 아바타 카리나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같은 나인데 네. 대화를 해요. 예를 들어 인간 카리나가 나는 요즘 빨강색이 되게 좋아. 너는 무슨 색깔이 좋니? 아바타 카리나가 대답을 하죠. 나는 빨강색은 싫고 나는 검정색이 좋아. 별도의 자아인 거죠. 이것을 10대 친구들은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 카리나에게는 빨강색 선물을 해줘야지 아바타 카리나에게는 검정색 선물을 해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아바타를 그냥 나의 카피 버전이 아니라 내 현실 세계에 부족한 나의 어떤 욕구라든지 혹은 나의 어떤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을 아바타를 통해서 얻겠다라는 개념들이 소위 말하는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10대 분들은 별로 없나 봐요. 네. 댓글 반응이 10대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이고. 댓글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좀 더 네. 많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초기 시장이에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는 기업들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먹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먼저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서 엔터업계, 게임업계에서요. 예를 들어 40대, 50대 메타버스 출시한다? 안 팔리겠지. 안 팔리겠죠. 네, 유저들이 늘어나질 않겠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특히나 Z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이 가상 인플루언서, 우리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지가 네.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요즘 광고업계에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개런티를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이 워낙 또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상 이 모델은 전혀 구설수에 오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가상 인플루언서가 다양한 분야, 우리 이 보험 업계 이 업체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의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에 특히나 이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죠. 이 요즘 10대나 20대 친구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기성세대의 자산을 뺏어오거나 기성세대의 룰을 우리가 깨면서까지 나의 욕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난 수백 년간 흘러온 우리 이 현대화 과정에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또 이런 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나의 창의력을 펼치거나 새로운 기회를 얻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세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나의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것들,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상당한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다. 네. 그런 측면이 바로 이 아바타 세계관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10대들이요,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브이로그를 찍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나의 현실 세계에서 내가 뭐 놀이동산에 가서 내가 이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 게 지금 20대 이상의 기성세대 분들이라면은 10대, 20대 초반 친구들은 가상 공간에서 내 아바타가 놀이동산을 가서 브이로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일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제페토 세상에 올립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이 그 제페토의 아바타가 활동한 그 모습들에 대한 평을 달아줘요. 이게 완전히 나인 거죠. 별도의 나인 거죠. 이런 측면에 메타버스 공간을 나의 자아를 인정하는, 확장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재미난 사례가 제페토에서 하풀 다녀오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이 놀이동산에 가서 여러 가지 미션도 해결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구석진 공간에 가서 또 인증샷도 찍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우리 밈이라 그러죠.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공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세대가 MZ 세대가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여기서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의 어떤 자아의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놀이, 그냥 게임 정도로만 생각을 치부를 하시니까 네. 이런 자아의 어떤 활동 측면은 인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해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핀테크 업체 토스라고 하는 이제 송금 기능으로 이제 핀테크 업체로 상당한 또 이런 자리를 잡은 토스와 비슷한 이제 벤모라고 하는 미국의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벤모라고 하는 업체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10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엠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엠빵을 할 때 이 엠빵을 SNS 상에서 바로 송금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SNS 가상 공간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이 송금도 여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뭐 단순한 네. 되게 단순한 뭐 기능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구현이지만은 이 Z세대들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내가 SNS 공간에서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그 여러 가지 소통하는 것들이 완전히 내가 SNS 속에 뭔가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송금도 역시나 우리가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돈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SNS 공간 속에서 송금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Z세대의 특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간결하게 반영한 기능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또 네덜란드의 Z세대는요. 역시나 또 티키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데 우리나라에 라면 먹고 갈래 이거의 이제 미국판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라면 먹고 넷플릭스 같이 갈래가 볼래? 어떤 뜻으로 쓰이죠? 라면 먹고 갈래가 밤에 이제 와서 네.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시간 좀 보내자. 네. 서양 버전은 넷플릭스 앤 칠이래요. 네. 오. 넷플릭스 보면서 좀 즐길래? 약간 이런. 넷플릭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역시나 대화 과정에서 송금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별도의 금융 서비스 송금 앱을 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SNS라고 하는 우리 지금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SNS라는 공간에 이 다양한 소통과 송금 서비스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네. 이런 측면들이 요즘 Z세대들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들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흐름이다라고 거죠. 보시는 우리나라뿐만 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이 메타버스를 사실 투자하거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Z세대의 이해가 필수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의 수용 주기에서 가장 앞선 주자들이 얼리 어답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메타버스 영향만큼은 이 Z세대가 얼리 어답터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쓰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걸 반응하지? 어떤 부분에 편리함을 느끼지? 재미를 느끼지? 네. 이런 것들이 추후에 5년, 10년 후에 메타버스가 다른 계층으로 확대되면은 이 Z세대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다른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바로 이 Z세대에 대한 이해가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필수다라는 네. 것이죠. 또 하나 재미난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즘 이 Z세대들 사이에 우리 덕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아티스트들 혹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그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고 자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너무 이거를 여기 매니아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자체도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걸 올리고 싶으면서도 그 반대로 내가 너무 이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끄러울 수가 있죠. 네네. 왜냐하면 내 개인 정보들이 계속 노출이 되니까 남으니까 이제 이를 위해서 검색 엔진에 걸리지 않게 약어들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걸그룹 중에 스테이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스테이시 하다 보면 숙대 입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쉽게 만들어내고 네.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여러분이 아바타로 메타버스 세상을 돌아다닌다 하나하나가 데이터죠. 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아마 모든 영역들의 데이터들이 나를 추적하고 있을 것이다,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네. 100%는 아니에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로 들어가는 순간 100%가 데이터로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 아바타 자체도 데이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이 Z세대들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경각심, 이 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아주 그 근간에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과 방어를 양쪽에서 함께 고려하는 측면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분야가 연결될 수 있죠.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측면이 네. 상당히 강조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또 Z세대에게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는 결국 메타버스 데이터와 친근한 기업들 네카라 쿠베당토 들어보셨습니까?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네카쿠베 이 책은 봤는데 맞습니다. 네네. 네카쿠베 확장됐죠. 요즘 그 더 우리 늘어났네. 가팜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하나 넷플릭스까지 끼워가지고 빵감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런 같은 거죠. 네카쿠베라고 하다가 이제 네카라 쿠베당토라고 하는데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온오프 믹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친근하고 플랫폼에 친근한 기업들 네.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의 컨셉에 확장 가능한 기업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Z세대에게 영향력이 있고 선호하는 기업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역시나 뭐 투자와 연결지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메타버스면 Z세대고 Z세대면 네카라 쿠베당토다. 뭐 이렇게 또 연결을 지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앞선에 나가 있는 이 Z세대. 특히나 또 메타버스 하면은 엔터 업계, 게임 업계 중심으로 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올 한 해 뭐 여러 뭐 전문가들이나 혹은 또 이 보고서들에서 살펴보셨겠지만 상당히 분야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들이 좀 혼재된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가 네. 이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학계에서 정제된 개념이 아니라 여기저기 우리 업계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 업계에서 보는 뷰와 엔터 업계에서 보는 뷰, 뭐 그 두 개는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뭐 제조업이나 에너지 산업, 전통 산업에서 보는 메타버스의 뷰, 네. 또 금융 산업에서 보는 뷰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가 특정 하나의 기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융합된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세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네. 이 가치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딱 정확하게 요겁니다라고 이렇게 손에 잡히는 정의를 해줄 수가 없는 측면도 있죠.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 세계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가상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측면들을 이 메타버스의 정의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하는 측면과 요즘 이제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NFT라는 기술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이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수단들이 필요하죠. 바로 그것이 코인이고 NFT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요즘 또 10대 친구들이 이런 그 방학이라든지 쉬는 기간 동안 가장 뭘 하고 싶냐 물어보면 창업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와, 멋있네요. 네, 요즘 경제 관념들이 멋있네요. 상당히 갖춰져 있는 10대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네, Z세대들, 알파 세대들이 이런 경제관념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창업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또 시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NFT, 메타버스, 코인 연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로블록스라는 기업, 아마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네네. 메타버스 대표 주자로 꼽히는 우리 미국의 게임 업체입니다. 이 로블록스가 뉴욕 증시에 안착을 해서 원래 기업 가치 52조까지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로블록스가 유독 메타버스 대표 주자로 꼽히느냐? 바로 그것이 이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라는 컨셉을 제대로 구현했기 때문이죠. 이 로블록스 게임의 유저들이요, 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네. 이 로블록스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주로 8세, 9세, 10세 이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여기 보이시는 게임 캐릭터들을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 속에서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이 우리 소위 말하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PPT나 포토샵 같은 아주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크리에이션 모드 같이 그렇군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다, 내가 게임에 좋은 컨셉, 좋은 어떤 설계를 했다 네. 하시면은 이 며칠만 뚝딱뚝딱 하시면은 나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다가 내 게임을 발표를 하면은 다른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게임이 너무 재밌다, 인기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아이템 판매를 붙일 수도 있고요. 혹은 수익 모델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들을 우리가 이 로블록스와 내 게임 만든 사람이 쉐어를 하는 거죠. 안에 로벅스라는 화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2020년 기준으로 약 127만 명의 개발자들이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서 평균 1,000만 원, 1,1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평균이요? 네, 인당 1인당, 평균으로? 1인당 1년 평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한 10대 친구가 로블록스에서 벌써 수익이 10억을 벌었대요. 지금까지 축적 우리 누적 수익이 대단한데요. 10억.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20살 성인이 됐을 때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벌이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미 메타버스, 이 로블록스 가상 세계에서 매년 10억을 벌고 있는데, 뭐 매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10억을 벌었는데, 네. 내가 굳이 현실 세계에서 직업을 얻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측면, 내가 가상 세계에서 돈을 벌고 현실 세계에서는 여가 활동을 하자, 이렇게 또 컨셉을 잡을 수가 있죠. 이처럼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메타버스를 올해 정말 큰 화두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들여다본 이유죠. 단순히 이게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바꿀 만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가상 경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돈벌이,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가지고 현실 세계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이 이 메타버스가 또 다른 세상, 이 가상 경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게임 업계로 이런 컨셉들이 확장되고 있죠. 바로 P2E,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도 우리 대표적으로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이제 그렇죠. 나온 지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네. 꽤 오래 네, 된 꽤 것 오래됐죠. 같아요. 네. 거기 지금
리니지를 하는 5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20대 때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그렇겠네요. 계신 분들. 네네. 그러니까 리니지는 이게 이제 아이템 거래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또 이런 그 우리 이제 또 그런 시장들이 형성되어 네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측면들이 게임과 이런 거래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대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트렌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필리핀의 10대들이 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 캐릭터 보이시죠? 이 캐릭터가 이 게임의 캐릭터인데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필리핀이 경제 침체, 그리고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0대 친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버느냐?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여기 보시면은 이 아바타들을 키워가는 게임이에요. 네. 근데 아바타들을 제대로 키우면은 이것을 NFT화할 수가 있어요. NFT화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코인으로 환전도 해줘요. 이런 측면들이 내가 하루에 열심히 이 아바타를 키워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돈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이용자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의 이용자의 절반이 필리핀 10대들이라고요. 그만큼 이제 게임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확장되는 측면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삼는 이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 속 경제 활동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플랫폼에서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20대는 뭐 친구들은 아니죠, 성인들이죠. 이렇게 옷을 디자인해 가지고요. 메타버스 속에 제페토 속에 아이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 소개된 이 크리에이터 렌지라고 하는 분은 이 제페토에서 옷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도 또 불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기존에 없던 직업이죠. 단순히 이 옷을 디자인하는 영역,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분들과 이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별도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 결합되고 융합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측면, 바로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런 경제 활동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 가상 경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오고 가는데, 네네. 그리고 여기서 주변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이 Z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코인 얘기로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상 경제를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을 가상 공간이라고도 하고 이 NFT와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이 활용되는 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을 또 가상 경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가상 자산 거래 수단이 바로 코인과 NFT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한 그 금융사의 그 29세 대리급 그 분이 이제 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코인을 했는데 아이고. 이 대박이 나가지고 대박이 나셨어요. 네, 1억 가지고 30억을 모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퇴사를 하고 퇴사했대요. 네, 퇴사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내가 하고 싶었던 창업. 어머니 부모님은 이렇게 또 권유를 하셨더라고요. 네. 서울의 강남에 집부터 사라. 요즘 30억으로 강남에 집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러게요. 아무튼 뭐 네네. 네. 집을 사라를 네. 거부하고 네, 거부하고 네. 내가 하고 싶던 재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또 용기가 안 나서 이제 기업에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또 뭐 운 좋게 투자가 대박이 나가지고 네. 이런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Z세대가 가상 이 공간들을 현실 세계의 탈출구로 활용한다. 이런 컨셉과 연결이 되죠. 바로 네네. 이 Z세대들이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자산의 어떤 증식 수단들을 이제는 가상 세계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확장하고 있다. 네. NFT라는 측면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뭐 NFT 뭐 이제 먼저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들 이제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더 어려워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NFT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에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정보의 위조나 변조에 상당히 강한 기술이에요. 이 정보들을 각각 개별 분산화된 블록으로 관리를 하죠. 그럼 예를 들면 특정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블록에게 다 물어봅니다. 이 정보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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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다른 블록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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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라고 다수결이 대답을 하면은 이 정보가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분산화된 블록으로 정보를 관리하니까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은행 중심의 이제 화폐 영역에서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고 한국은행이 인증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 쓰고 있죠. 지불수단으로 쓰는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분산화된 여러 우리 이 노드라고 하는데 이 네. 컴퓨팅 노드들이 분산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라든지 혹은 의사소통이라든지 혹은 인증 방식이 이 분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탈중앙화, 분산화가 향후에 새로운 어떤 경제나 거래 패러다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다시 NFT로 돌아와서 NFT가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캐릭터 우리 뭐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 이모티콘을 NFT화했다. 그럼 요 이모티콘이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각자가 별도의 이 NFT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이제 NFT 1, NFT 2, NFT 3이라고 하면은 요 특정 요 이모티콘에 대해서 NFT를 소유한 사람이 요 이모티콘 첫 번째 이모티콘의 소유자,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것을 캡처해서 혹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나는 그걸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디지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소유자와 비소유자를 구분하는 기술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요 이모티콘을 우리 세 명 다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이승희 MC님은 이 NFT를 가지고 있다. 우리 둘은 이제 NFT를 안 가지고 있다. 하면은 네. 주인은 소유자는 이승희 MC님과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무한 복사가 가능한 이 디지털 영역의 자산을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구분해 주는 기술이 바로 NFT라는 기술이다. 네. 최근에 부동산 영역까지 NFT가 진출을 했죠. 부동산까지요? 네. 얼마 전에는 이 실제 우리 지구의 부동산과 연동되어 있는 몇몇 플랫폼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네. 다 동이 났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수년 내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제 주인분이 뭐 삼동에 1503호다. 저거 실제 내 건데 왜 가상세계에서 네가 가지고 있냐 이러면 소송 거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이니까 그런 이슈는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게임 컨셉의 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상세계의 지도가 있죠. 네. 가상세계 지도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 이 검정색 땅 중에 마음에 드는 땅, 여기가 마음에 든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코인으로 지불하시고 네.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이 땅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누가 도대체 이게 내 땅인지 인증해 주느냐? 내가 부동산을 끼고 거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공식 문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떻게 이게 내가 주인인지 인증을 받지? 바로 여기서 NFT 기술이 쓰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이 NFT라고 하는 기술이 위조나 변조에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시장, 가상화폐라고 하는 시장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성화된 첫 번째 적용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코인들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나 변조 이런 어떤 해킹에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화폐로서 쓰이는 거예요. 네. NFT는 뭐냐? 우리가 그냥 코인과 쉽게 생각해서 코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요 하나가 1코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땅을 구입하셨다. 요 땅에 해당되는 이 땅에 해당되는 코인 즉 토큰을
이 시스템이 하나를 딱 발행을 해가지고요. 이 땅을 구입하신 분에게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기술이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안 되고 이 땅에 해당되는 NFT는 딱 하나만 발행이 됐죠.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복사본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바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상 자산의 소유와 비소유를 구분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욕의 한 경매에서 이 비풀 작가명 비풀이라는 사람의 예술 작품 하나가 79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네. 저는 이거 유명하죠. 보고 제가 뭐 가상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걸 790억 원이나 줄 가치가 있는가 좀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근데 저게 사진이 저 5천 장인가? 맞습니다. 그런데 5천일 동안 한 거래. 저 5,000일 그림 하나가 동안. 매일매일 한 거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스토리를 산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네, 저게 뭐 복잡 뭐야 저게 그게 아니고 저 5천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디지털 아트를 만든 거지 저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이런 날씨에 뭐 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네. 그 스토리를 산 거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NFT를 이제 그 직접 우리가 NFT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나 뭐 NFT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뭐 컨텐츠 영상 뭐 혹은 뭐 그래픽 이런 것들을 다 NFT화 한다고 이게 정말 우리가 돈으로서의 어떤 그 거래 가치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아마 컨텐츠는 내가 비용을 들여서 이제 민팅이라고 하죠. NFT화를 시켰는데 정말 10년이 지나도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소유하려고 내가 NFT화 한 거라면 괜찮은데 내가 이것을 가치를 높이려고 NFT화 한 거면은 10년 동안 그냥 묵혀둔 자산이 돼도 해버리는 거죠. 그럼요, 교수님. 네. 투자 관점에서 NFT나 코인이 어떤 분들은 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이제 시작이야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버블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버블이라는 측면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초기 시장이긴 한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콜렉터의 시장이라고 하죠. 수집가들의 영역이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대중적으로 이슈들이 막 이제 생겨나는 NFT라는 것이 실제로는 2017년 경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미국에서는 2017년, 16년 그 즈음에 처음으로 생긴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제 콜렉터들, 수집가들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혹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NFT화해서 내가 소장하고 이걸 콜렉션을 모으고 그 와중에 또 일부 거래가 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소위 말하는 버블이 끼는 거죠. 이게 또 그 투기적인 세력들도 끼고 또 이것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일부러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자전 거래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면서 같이 올라갔다고 뻥튀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금 사실 790억 원을 누가 샀냐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인도 분인데 미국에서 그 테크 업체를 하는 인도의 그 CEO, 인도 네네. 출신의 CEO가 이 NFT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시장을 띄우기 위한 또 목적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들이 버블이 없지 않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버블이 측면들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네, 어느 정도는 네. 왜냐면 사실은 이런 게 없으면 옆에서 야 그걸로 돈 벌었대?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에이 뭐 그냥 뭐 옛날에도 똑같은 거 있었던 건데 뭔데 그랬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돈 벌었다고 해야 그래? 나도 그래서 한번 가볼까?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누군가가 옆에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 중요한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NFT도 그렇고요. 이 코인도 그렇고요. 코인도 저는 이 코인의 어떤 추후에 성장 가능성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가상 경제에 대한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코인이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할 것이다. 우리 경제 네. 활동 측면에서.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거품이 끼죠. 그러다 보니 또 상당히 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실제 존재하는 기업에다 투자하는 주식 시장과는 좀 다르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껍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있는 거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어떤 코인이 좀 더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게 있지만은 이제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딜레마긴 한데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버블이 있는 것도 저도 알겠어요. 이게 확실히 버블이야.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 한 달만 안 해도 못 따라갈 정도야.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완전히 와, 저거 뭐야? 저기 위해서 네. 따라갈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뭐 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올 한 해 이 메타버스 주제로 강연만 한 100여 차례를 했거든요. 뭐 기업이나 그 뭐 정도로. 일반 분들 대상으로도 네. 그렇고. 근데 제가 디지털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 적용되는 이제 사회나 사회 변화나 기업 비즈니스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강연 중에 나오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 교수님도 NFT 투자하세요? 교수님도 코인 투자하세요? 이건 거예요. 코인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이걸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질문들을 자꾸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답은 별로 잘 안 드립니다.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갔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좀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NFT나 코인에 대한 이슈들도 제 강연 내용에 좀 포함을 시키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은 세상에 지금 10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 20%만 지금 이 코인이나 NFT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비율로 보면은 제가 네. 느끼기에는 나머지 80%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현실 세계 이 우리 아날로그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이런 영역이 투자를 해도 되나? 그렇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투자를 2017년, 18년에 아픔도 있은 분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또 힘들어하는 사례들도 보고 아무래도 또 부정적인 사례들이 먼저 꽂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사기 같고 그렇죠. 폰지 사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평생 투자를 안 하실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이런 가상 자산에. 나머지 40%가 문제예요. 이분들은 할 의지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섭기도 몰라서. 하고 너무 모르기도 낯설기도 하고 하고. 낯설기도 하고 네. 어떤 플랫폼에서 이걸 시작해야 될지도 지금 두려우신 거죠. 그렇죠.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영역이 가상 이 영역, 메타버스, NFT, 코인 모든 영역이 지금 막 초기 영역이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답도 못 드려요. 이걸 꼭 이걸로 가셔야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이건 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바뀐다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교수들이 그걸 답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요. 벗어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40%에 해당되는 분들 언젠가는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은 하시지만 지금 뭔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약간은 걱정이 돼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뭐 저도 이제 거기에 좀 기여를 해드리려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하는 건 좋은데 공부하다 보면 또 여기는 실제로는 여기 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언제 따라가나 막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시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는 공부가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조금만 더 네네, 더 조금 더 하시면 할까요?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유, 또 밤늦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가 봐요. 많습니다. 네, 계속 지금 동시 접속자가 줄지 않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래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토론하면서 네. 듣고 계세요. 네. 아유, 좋습니다. 제가 댓글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댓글을 보시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하시는 게 네. 좋아요. 경험상. 네. 네.